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입니다. 미나상 건니치와 무지개韓国語教室です。今日勉強する内容は日記なんですね。日記の内容なので上級と사랑방の方に向かって授業しますので韓国語でやります。他のクラスの皆さんもいやもう韓国語の授業だから無理って思わずにちょっと繰り返して聞いてみるとどんどん皆さんがよく知ってる単語も出てくるし内容もよくわかることになりますので頑張ってやってみてください。그러면요.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수업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남자친구의 일기를 가지고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남자친구가 설명하는 그 일기를 들어보시고 나서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법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다른 단어로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일기를 한번 보면은요. 오늘 일기의 제목은 선생님 보고 싶어요예요. 자, 이 친구가 3월 9일에 쓴 일기라서 신학기가 시작되는 일본은 4월에 신학기가 시작되지만 한국은 3월에 신학기가 시작돼요. 그것도 3월 2일부터 바로 새학년이 되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간 그런 상태에서 이 일기를 쓴 거예요. 자, 본인의 기분이 어떤지 일기 속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이 남자친구의 기분을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9일 월요일 날씨가 변덕스럽다. 주제 선생님 보고 싶어요. 중국 우한에서 돌연변이 박쥐를 먹어서 생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학교도 못 가고 있다. 정말 슬프다. 그리고 한국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서 점점 더 불안하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못 봐서 아쉽다. 하지만 학교를 못 가도 나의 생활은 달라진 게 없다. 왜냐하면 1교시부터 9교시까지 정해서 집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뭐냐면 AR과 클래스카드 그리고 깨봉 수학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냥 기쁘지는 않다. 왜냐면 집에 계속 아무 데도 못 가고 숙제 공부만 하기 때문이다. 언제쯤 코로나가 사라져서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빨리 정상으로 학교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도 하고 싶고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즐겁기도 하고 싶다.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무서운 선생님일까? 상냥한 선생님일까? 엄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선생님 같다. 그래서 빨리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다. 우리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좋은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많이 칭찬을 받고 싶다. 선생님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선생님이 빨리 보고 싶은 그 친구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일기는 내용 중에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나의 생활은 달라진 게 없다. 왜냐하면 1교시부터 9교시까지 정해서 집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중에 1교시부터 9교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1교시는 일본말로 하면 이치지간메까라 자, 9교시 큐지간메마데 또 유 효겐 데스. 자,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이치지간메, 니지간메, 산지간메, 요지간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집에서 엄마랑 1교시부터 9교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 부분이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보면 이 친구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도 선이 나오네요. 자, 뭐냐면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회화를 할 때, 그냥 말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요. 보통 글을 쓸 때는 왜냐하면이라고 많이 쓰는데 뭐냐하면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냐, 그거니 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를 생략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냥 이야기를 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뭐냐면 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자, 여기 밑에. 여기 보면 왜냐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 말이 틀린 말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여기에 뭐냐 하면 이란 여기에 아까처럼 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 이 친구가 그냥 짧게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데 보통 문장을 쓸 때는 왜냐하면이라고 써주면 더 좋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 여기에서 AR 이렇게 발음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AR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영어 내용, 영어 책이에요. 영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퀴즈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푸는 건데,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그 책에 그림보다 글이 많이 있는 걸 글밥이라고 하거든요. 글이 써 있는 걸요. 그 글밥이 많은 그런 얼마나 많은 글밥이 얼마나 많은 영어 책을 읽는지 해서 그 레벨을 정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집에서 시간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만큼 시간이 남아서 많이 읽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클래스 카드는 어떤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는 그런 공부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 클래스 카드는 한자 여러 영어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공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친구가 하는 거는 이 친구가 하는 클래스 카드는 한자 간지죠. 간지 한자 공부를 이 카드로 공부를 하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깨봉수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예전에 그 동화 아이들 노래 동화 노래나 이랬을 때 그 인터넷에서 그 깨봉이라는 그 말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죠. 그 사이트에서 하는 그 공부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이 깨봉 수학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이거 할 시간이 많아서 자, 그래서 좋았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마냥 기쁘진 않다라고 하면서요. 왜냐면 집에서 계속 아무 데도 못 가고 숙제 공부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숙제랑 공부랑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요. 그 다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구가 표현한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 친구가 표현한 감정 표현에 대한 그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의 일기를 보면서 정말 자기의 감정을 아주 적절한 단어를 그러니까 사용해서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무리하게 이 적절하게 잘 사용한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공부를 지금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슬프다라는 단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셨나요? 카나시라는 단어로 외우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스크를 좋아서 쓴 것이 아니라 쓰고 싶지 않은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마스크를 답답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다음에 학교도 못 가고 도가 왔으니까 그 연결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 이 친구의 마음은 못 가고 있다라는 이 표현에서 정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이죠. 그래서 슬픈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슬프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속상하다라는 표현과 쓸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지금 이 친구한테 있어서는 쓸쓸하다는 표현보다는 속상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 슬플 만큼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슬프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학교도 못 가고 있다. 정말 속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면 한국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한 자릿수라고 발표가 나는데 이때가 3월 9일이라 그랬어요. 3월 9일이면 막 한참 한국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무서웠을까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그 한국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서 불안한 상황이죠.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국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서라는 앞에 문장을 생각하면서 불안하다라는 이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을 찾아보면 무섭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자, 불안하다라는 거는 후한, 네세네 후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후한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초조하다라는 말을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초조하다라는 말보다는 무섭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이유가 바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무섭다가 더 맞아요. 보통 초조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 그런 것들을 그 상황에서의 그 감정을 초조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표현했던 점점 더 불안하다라는 말은 점점 더 무섭다라는 표현으로 했을 때 하면 더 많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 친구의 점점 더 불안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긴 적절해요. 근데 단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은 이 점점 더 불안하다라는 표현 말고 만약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라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더 무섭다라는 이 표현이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못 봐서 아쉽다. 아주 정말 아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뭐 이대로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아쉽다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은 없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쉽다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 그러니까 문장을 생각하지 않고 단어만 놓고 생각하면요. 아쉽다는 일본말로 오시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오시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한국어에서 찾아보면 안타깝다라든지 섭섭하다라든지 속상하다라는 표현들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맞나 보면 섭섭하다나 속상하다가 맞는 표현이 그러니까 아쉽다와 바꿔서 쓰기에 괜찮은 표현 같아요.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약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다라는 건 자, 어떤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약간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거.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럴 때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그 상황이 안 돼서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쉽다는 건데 여기에서 안타깝다라는 것을 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아플 만큼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약간 어울리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속상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섭섭하다라는 표현도 물론 어울리긴 한데 속상하다라는 표현. 그렇다면 조금 전에 했던 속상하다라는 이 표현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속상하다라는 표현은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속상하다라는 표현은 음,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이 상황이 조금 속상하다라는 그 화가 나서 속상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만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학교도 못 가고 있다. 정말 슬프다 대신에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속상하다는 약간 좀 화가 난 거죠. 약간 화가 난 느낌. 정말 진짜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못하고 하는 그 약간의 화가 난 느낌의 어떤 속상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도 마냥 기쁘진 않다. 제가 이 일기 중에서 정말 표현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마냥 기쁘진 않다. 참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아이들도 많이 쓰기는 써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기를 쓸 때 초등학교 3학년, 이제 막 3학년이 되는 친구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참 쉽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신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계속 슬픈 상황도 아니에요. 이 친구의 일기의 내용은 학교를 가고 싶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또 있고 또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깨봉 수학도 많이 할 수 있고 AR도 많이 읽을 수 있고 또 플래시카드도 많이 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것이 그냥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아주 많이 기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마냥 대신이에요. 쓸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요. 그런데 무조건이라는 표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정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넣어봤을 때 이 친구의 그 감정이 그대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무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지금 제가 밑에다 적어놓은 이런 것들이 같이 바꿔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일본어로 바꿨을 때요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무조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부분들을 다른 말로, 다른 한국어로 바꾸면 어떤 말들이 더 좋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내용도요, 밑에 내용란에다가, 설명란에다가 제가 그대로 오늘의 일기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일본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시고요. 번역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어, 채널登録をどのようにすればいいのかがわからないと皆さんからね質問があったんです。じゃあ私のチャンネル登録の方は皆さんこの一番最後のページになるとこのものが出てきますよね。こっちあたりぐらいですね。じゃあその時にこの私の顔なんですけどこの写真を押してください。それと内容が良かったらいいねを押してください。じゃあそしたらいいねの
人数を見て、あ、今回の授業は良かったなということも私も分かることになりますので、それで頑張って作ります。자、今日はちょっと説明が長くなったんですね。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여러분 오늘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